급등락하는 주가. 무엇이 시장을 움직일까? 우리가 몰랐던 종목의 숨은 뒷이야기. 정윤성 앵커가 알려드립니다. 오후장 투자의 모든 것. K스탁 라이브. 네, K스탁 라이브 종목 겨루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로지 수익만을 위한 종목 배틀이 펼쳐질 텐데요. 배틀 참전 오늘의 출연자입니다. 오늘은 선배와 후배와의 대결인가요? 네, 신한투자증권 이상경 차장,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먼저 이화진 과장의 종목 포트폴리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월 시작한 이후에 제시해 주셨던 이오테크닉스 지금 10%대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하락을 매수 기회로 볼 수 있을까요? 3개월 기준 상승률로 순위를 가리는 만큼 아직 시간은 많습니다. 진득하니 기다려보도록 하죠. 자, 이어서 6월 21일 오늘자 시초가 기준의 종목 겨루기 탑5 현황입니다. 한국가스공사 반정밀 소장의 종목 굳건하네요. 1위 자리 계속해서 지키고 있고요. 자, 이어서 카페24 단숨에 2위 자리에 어제 올라선 이후에 역시 2위 지키고 있고요. 윤여민 이사의 리가캠바이오가 또 3위로 치고 올라오는 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3개월의 레이스로 달리는 종목 겨루기인 만큼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반종밀 소장의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오늘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보니 다음 주 또 순위권 진입 기대해 봅니다. 8분의 출연자 종목 안에서 상승률이 가장 좋은 탑5고요. 그 외에도 수익과 상승이 좋은 종목들이 있는데 다음에 또 순위권 변동이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네요. 자, 본격적으로 종목 배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이화진 과장님, 이오테크닉스는 계속해서 살 자리를 주는 걸까요? 일단은 뭐 지금 이오테크닉스의 하락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그동안 이제 수준 모멘텀에 대한 이슈가 시장에서 의심이 계속되고 있는 측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1월 달에 삼성전자와 이제 MOU를 계속 꾸준히 했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오테크닉스를 이제 기대하는 부분은 향후에 삼성전자가 뭐 레거시 쪽이나 HBM 쪽에 대한 이런 캐펙스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기존의 두 개에 대한 시너지가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장의 의심만 좀 해소된다라고 하게 되면 반등은 크게 좀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오테크닉스에 대한 반격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배틀 시작해 보도록 하죠. 두 분의 오늘의 배틀 종목 공개합니다. 네, 자, 이화진 과장, 꽉 화이팅의 자세를 주셨는데 알테오젠을 들고 오셨고요. 이에 맞서는 이상경 차장의 종목은 CJ시푸드입니다. 어제 저희 유한양행과 바이넥스 할 때 시청자분들께서 알테오젠이 더 나은 거 아니냐, 다들 알테오젠 많이 찾으셨는데 드디어 알테오젠이 나왔네요. 여기 이제 CJ시푸드까지 오늘 두 종목 모두 흐름은 좋은데 먼저 각각 들고 오신 일격 포인트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진 과장님부터 갈까요? 알테오젠 지금 자리에서도 자신 있으십니까? 한국가스공사도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3개월 이내에 저는 개인적으로 50만 원 이상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 일단 그 이유는 물론 이제 지금 알테오젠이 기다리고 있는 투자 모멘텀은 뭐 테르가제도 있겠지만은 사실 테르가제에 대한 모멘텀보다는 이제 9월 23일 날 이제 키트루다 SC의 임상 3상이 마무리가 됩니다. 뭐 어제 엄민영 에너도 영상도 나왔지만은 이제 한 달 전에 저도 이제 거래소 쪽에 이제 알테오젠 이제 IR이 있어가지고 다녀왔을 때 실제적으로 실무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워크 쪽은 이미 임상에 대해서 원래 12월 마감이었는데 9월로 당겨졌고 실제 9월에서도 어느 정도 일정을 당겨줄 수 있는 워크 입장에서도 빨리 임상 3상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임상 3상이 마무리가 되면은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개시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일시적으로 마일스톤 지급받는 게 1.4조입니다. 거기에다가 물론 이제 어제 얘기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ADC SC죠. 실제적으로 에너투 SC 쪽에 다이치 산큐에 대한 기술 이전 계약이 이번 여름에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했었고 특히 바이오 US에서도 알테오젠 부회장도 이에 대한 언급을 미팅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로열티나 이런 일정에 대한 부분이 세부적인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협상 기간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시장에서 지금 머크에 대한 로열티에 대한 부분들이 최근에 뭐 UBS 해외 리포트에서도 로열티 5% 내외라고 얘기를 해왔던 만큼 물론 엄민영이 애널이 얘기했던 목표가 30만 원을 로열티 3% 기준에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5% 기준으로 했을 때 실제적으로 목표가가 42만 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ADS-SC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목표가 수치가 제가 봤을 때는 60만 원 이상도 나올 수 있는 목표가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3개월 이내에 가격이 더 크게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지금 다잘렉스 SC나 오티브 SC와 같은 부분도 실제적으로 SC 전환율이 거의 80%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이따른 머크가 향후에 28년도에 SC 전환율이 50%나만 보수적 가정을 했을 때도 사실 이 가격대는 아직도 전평가라고 말씀을 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네. 때문에 사실 모멘텀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제 이 3개월 이내의 모멘텀만 얘기를 했을 때도 충분히 한국가스공사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위 한국가스공사를 굉장히 의식하시네요. 네. 자, 알테오젠. 지금 로열티 기준 높여봤을 때 목표가 상향에 대한 기대뿐만이 아니라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모멘텀으로 지금 3개월의 레이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때문에 이제 3개월에 맞춘 이벤트 정말 넘친다. 지금도 여전히 저평가 매력이 높다라는 알테오젠에 대한 핵심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이에 맞서는 이상경 차장님. 가슴 상단에 지금 배지가 눈에 띄죠. 5월 1위십니다. 자, 1위의 위험을 보여줄지 차별 대우 좀 할게요. 이화진 과장님. 이상현 차장님이 어떤 종목 들고 나오셨을지 저는 굉장히 기대를 했거든요. 네. CJ 시푸드네요. 네. 뭐 겨루기 부분과 그리고 분기 실적에 대한 그리고 수익률에 대한 부분들을 견인할 수 있는 종목일 것 같고요. CJ 시푸드 같은 경우에는 동사가 이번에 인수를 하면서 캐파 증설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는 시점이 3분기부터 들어올 것 같고요. 김과 오뎅인데 생각보다 과거에 싸이 노래가 유행하면서 CJ 제일대장이 비비고를 갖고 미국에서 매출을 일으켰던 단순한 매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한 48% 정도 올라왔거든요. CJ 제일제당이. 반면에 CJ 시푸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K푸드 관련돼가지고 삼양식품이 견인을 하고 있지만 김밥을 필두로 해서 김에 대한 생산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오면서 이번에 인수한 3회 상사를 기준으로는 캐파에 대한 부분들을 안정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주가가 조정을 보일 때 좀 모아가는 흐름이 좋을 것 같고요. 김을 생산하는 원가 부분들이 상대적으로는 절하하고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한 10% 정도 발현이 되고 그리고 이제 오뎅이라고 하는 부분도 상대적으로는 좋은 매출을 견인할 네.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흐름상에 갖고 올 수 있는 자리와 종목에 대한 흐름인 것 같고요. 오늘 좀 조정이 나오는데 프로그램 매도에 의해서 조정이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반면에 반대로 생각하시면 프로그램 매도가 이렇게 많은 수량이 나오는데도 주가는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면 주가에 대한 방향성은 명확하게 드러나는 주가 흐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김 가격의 상승 이제 실적으로도 보여줄 기대감이 높고 최근에 고점 대비 좀 조정을 받은 자리에서의 기회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진실의 시간이죠. 각자의 종목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시는지 크로스체크 관점으로 걱정되는 것은 없는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화진 과장님 먼저 공격 기회를 드리도록 할게요. CJ 시푸드 좋아 보입니까? 저는 이제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아니라고요? 일단은 뭐 김가격 올라갔던 거는 사실 저는 내러티브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CJ 시푸드의 영업이익률이 2%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김가격이 올라와가지고 매출이 올라간다 한들 뭐 4%, 5% 정도 삼양식품이 왜 올라왔냐? 5%에 대한 그 영업이익률에서 지금 17%까지 올라왔었기 때문에 그만큼 수출의 합장세가 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김가격 같은 경우 실제적으로 다음 달쯤에 7월 달에 만들어지는 게 민간 협의체에서도 김 가격을 상승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정부에서도 이거를 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뭐 하반기에 반영이 된다 한들 이미 애초에 주가가 충분히 저는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과연 음식료에서도 오히려 영업이익률 자체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과연 주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라는 좀 측면에서는 굉장히 이게 2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인가에 대한 의문점도 굉장히 들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해 주실까요? 시총 기준으로 2천억이고요. 그리고 김에 대한 생산과 그리고 판매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유일하잖아요. 그러니까 불닭볶음면이 주가를 견인했던 6배를 끌고 왔던 흐름은 과정기업이고 먹고 나서 추가적인 다시 또 매출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김 같은 경우에도 김밥을 중심으로 매출이 일어나는 가운데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한 번 먹고 끝내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하나를 사고 3개를 사고 5개를 사고 이런 흐름들이 좀 이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과점기업이잖아요. 경쟁이 없는 나라에서 생산하는 유일한 식품인데 거기에 또 이제 CJ라고 하는 고급 브랜드를 갖고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 식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선호도가 굉장히 크고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마트를 가면 가격을 보고 결정하는 수준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지만 해외에서 매출이 일어날 때는 그래도 대기업에 대한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성장성에 네.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크게 열려져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해외에서 CJ가 대기업인 거 알아줄까요? CJ 제일제당을 필두로 비비고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이제 보통은 바이어들이 결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비매품 중심으로는 가져갈 수 있는 흐름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생산하는 원가 그리고 캐파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와야 되는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네. 있기 때문에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두 분이 선후배 관계시거든요. 이상경 사장님이 선배시고 이화진 과장님이 후배신 거죠. 네, 과연 형보다 나은 아우는 없을지 아니면 아우의 선방 청출어람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데 일단은 걱정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영업이익률 자체가 높지가 않고 김 가격이 올라가서 하반기에 이제 반영이 된다고 한들 너무 이제 미리 반영한 부분에 대한 걱정도 짚어주셨거든요. 이에 대한 부담은 없으니까 이상경 사장님 올해 사실 상승률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반영할 여지가 있을까요? 만약에 올해 3회 상사를 인수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주가가 사실은 올라온 흐름이 지금 가격에서 설명이 안 되는 수준인데 3회 상사가 두 개의 공장이 있거든요. 김포랑 그리고 전라북도 부안에 공장을 가지고 네. 있고 기존에 297톤에서 이제 3회 상사를 인수하면서 1,030톤까지 3배 가까이 생산량이 증가가 돼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매출액이 기본적으로 2.5배 정도 점프업이 되기 때문에 지금 주가 수준은 충분히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요. 김 가격이 기존에 연에 올려봐야 한 8에서 11% 정도 올렸다라고 하면 이번에 가격을 만약에 추가적으로 올린다라고 하면 한 20에서 25% 정도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에요. 네. 끌어올려서 말리고 다시 생산하고 가공을 해가지고 저희가 먹는 기름을 뽑아내는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보면 충분히 국내 매출을 견인하는 거 플러스 알파로 동남아랑 유럽 특히 이제 미국 향해서 매출이 나오기 네. 때문에 저는 플러스 알파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화진 과장님, 선배 이상경 차장의 말씀 해소가 되십니까? 차라리 그럴 거면 CJ 제일제당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면은 이제 애초에 CJ 제일제당이 CJ 시푸드의 지분 한 45%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에 그러면은 CJ 시푸드의 그 김에 대한 유통이나 이런 부분을 CJ 제일제당이 감당을 한다고 했을 때 네네. 오히려 이제 자회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수익성 마진에 대한 부분을 오히려 압박을 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의 수익성은 오히려 제일제당이 더 가져갈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선택상을 봤을 때 안정적인 부분에서는 네. 제일제당이 낫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도 선배님 얼굴 지금 들고 있습니다. 빨개지셨는데. 네. 죄송합니다. CJ 제작이 더 낫는 거 아니냐는데요. 지주사는 보통 할인율을 적용하잖아요. 직접적인 판매가 아니라 매출액에 대한 50%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오는 지분법이 있는데 그런 할인율을 본다라고 하면 CJ 제일제당은 시총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 CJ 시푸드가 일으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체 마진의 네. 한 7%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5% 내외 정도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요.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CJ 시푸드를 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제 이상경 차장님께 공격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테오젠. 알테오젠 좋게 보세요. 걱정되는 거 없으세요? 정말로 살 수 있는 자리냐라고 하는 걸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연초에 이제 머크 쪽 계약 부분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3%, 5%, 최대 7%까지 마진을 갖고 오는 구조화시킨 부분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고 주가가 최근에 올라온 건 사실은 에코프로 주용제가 빠지면서 시총 기준으로 코스닥 1위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런 부분의 영향으로 수급적인 탄력성이 훨씬 더 큰 것 같거든요. 네. 여기서 사실은 8, 9만 원대 올라왔을 때 27, 8만 원대면 충분히 업셋에 대한 부분들이 이해가 되는데 아까 50만 원 말했는데 올라봤자 100%거든요. 바닥에서 올라온 건 300%인데 오르는데 제가 봤을 때 분명하게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오르는데 한계가 있습니까? 아까 전에 목표가 상향에 대한 얘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이화진 과장님. 박순재 대표님이 신한투자증권에서 이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SC 전환율을 50%에서 7, 80%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해왔었고, 결국에는 이제 30만 원의 이제 비율을 얘기를 해왔던 거는 애초에 이제 엄민영 얘네를 얘기를 해왔던 거는 SC 전환율이 50%, 거기에다가 이제 로열티 한 3% 가정했을 네네. 때가 30만 원인 가격이고, 지금 연간 매출액이 한 7, 800을 가능이 있는데 28년도에 기대하는 부분이 실제적으로 한 3조 정도가 됩니다. 만약에 ADC 까지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왜냐하면은 키트루다가 50조가 됐을 때 SC 전환율이 50%면 35조고 그 35조에서 로열티를 5% 가져간다고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1.2조가 매출이 찍히고 거기에다가 ADC
가 이제 향후에 다이치 산큐가 됐을 때 2030년 기준으로 18조에 대한 만약에 로열티 5%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게 SC 전환율 50%는 사실 굉장히 보수적인 추정입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아미반타맛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SC를 이제 임상을 했을 때 네. 생존율이나 유효성의 데이터가 굉장히 좋았기 네, 네. 때문에 대다수의 지금 오. 이런 의약품 만드는 회사들이 SC 전환율을 빨리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SC 전환율 50%보다 그래요, 더 그래요. 높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당연히 가격은 훨씬 높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화진 과장 이렇게 말씀 잘하시는 분이셨어요? 오늘따라 입에 못 터다셨는데요. 이상현 사장님, 뭔가 그 가격 부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보수적인 책정 이후 이제 더 열려 있다라는 말씀 주셨잖아요. 그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왜죠? 제가 분명히 방송 처음에 20만 원대 초반에서 알테오젠 접근을 할 때 오늘의 주가가 제일 싸다라고 제가 맞아요,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 게 지금 30만 원 가까운 숫자인 것 같고 가장 가까운 내부자가 주식을 팔았잖아요. 20만 원 언더에서 사모님이.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기대감이라든지 뭐 9월 달에 나올 수 있는 추가 계약에 대한 부분들은 나올 때마다 주가에 좀 기반영이 되겠지만 주가는 타이밍이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27, 8만 원 선에서 추가적인 타이밍을 보기에는 상대적인 수익률이죠. 어차피 내가 투자를 해야 네네. 되는 기간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되는 흐름이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네.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만약에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19만 8천 원이나 20만 원대 초반에서는 접근이 가능한데 이 가격대에서는 추가적으로 업셋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마지막 글의 매력 어필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알테오제 나는 글쎄 이 자리에서 좀 부담스럽고 추가 상승에 대해서 좀 제한적일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다면 이것을 반박할 수 있는 매력 어필 이제 한마디로 또 들어보도록 하죠. 이화진 과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테오제 말씀해 주신다면요. 2028년도에 알테오젠의 영업이익률은 80%입니다. CJ 시푸드 2%랑 비교가 될까요?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자, 이상형 사장님. 네. CJ 시푸드의 마지막 매력 어필로 또 마무리를 해보죠. 네, 뭐 회사 이름대로 바다의 황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업종일 것 같고요. 네. 업종 대표주로 좋은 흐름과 좋은 주가에 대한 방향성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네. 두 종목 모두 좋고요. 각각 걱정되는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서 크로스 체크 관점에서 짚어주셨다라는 점, 투자 판단을 하실 때는 본인이 또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립니다. 알테오젠과 CJ 시푸드, 우리는 상승률로 순위를 겨루는 만큼 결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경 차장, 이화진 과장 두 분 친하십니다. 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빅데이터로 살펴본 증시는 어떨지 오후 1시 기준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 기업 가운데 거래량 상위 종목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시효관 현장 속에서도 오늘 전선과 전력 설비주들의 흐름이 좋습니다. AI 수요 급증에 따른 전력난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주춤했던 대원전선이 거래량이 1,300% 가까이 급증하면서 최상위에 올라와 있고요. 재룡산업도 거래량이 320% 넘게 급증했습니다. 하나오션이 하나시스템과 함께 미국 필리조선소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조선과 조선 기자재주들도 나란히 고개를 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는 태광의 거래량이 가장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대비 증시에서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등 대형 반도체주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약세로 마감하고 국내 증시에서도 반도체 대표주들을 필두로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서도 윈팩과 DI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변동성은 높은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윈팩도 상승불을 켜내고 DI의 경우는 신고가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의 경우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동해 석유가스전 관련주 가운데서 오늘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강세가 눈에 띕니다. 과거 동해 가스전 탐사 개발 이력이 있고 단순 지분 투자가 아닌 해상가스전의 탐사 개발 생산 판매 경험이 온전히 보유한 업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매기가 쏠린 모습인데요. 거래량 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장 하락률 상위 살펴보겠습니다. 네, 하락률 상에서는 먼저 최상위 에이프로젠이 보입니다. 국내 전환사채 전환청구권 행사로 오는 25일 320만 270주가 추가로 상승되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신주 상장을 앞두고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C사이트 급등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이틀째 급락을 이어가고 있고요.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최근 레몽레인과 경영권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후 들어 그래도 저점 대비 낙폭을 조금은 줄였습니다.
전날 정부의 저출생 관련 정책 기대감에 저출생 관련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급등 하루 만에 일제히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전날 상한가로 마감한 깨끗한 나라라든지 급락이 두드러지고 있고요. 중국 업체에 체결했던 2차 전지 조립 화성 라인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면서 하나기술의 주가도 약세입니다. 발주처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지를 해지 사유로 밝혔는데 이 해지한 계약 규모가 1,700억 원대인 것으로 알려져 급락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주들의 약세 속 K시텍의 약세도 두드러지고 있고 올릭스는 7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로 본 증시였습니다. 네, 오후장 인기 급상승하고 있는 임급중 팩트체크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트리플 정 시간입니다. 미래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메리츠증권 정영훈 과장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바로 첫 번째 임급중 들어갑니다. 여러분 너무 덥습니다. 그리고 AI 전력은 부족하고 그리고 불안할 때 결국에는 실적주, 전력주들이 쉬어갔다 갔다를 반복을 하고 있는데 재룡산업이 오늘 다시 장대 양봉을 세우고 있고 가장 탄력적인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정태근 이사님, 오늘은 어떻게 해야 하는 자리인가요? 오를 때 팔고 빠지면 사고를 반복을 해야 되는지 일단 급등 나오는 오늘 자리에서 매수와 매도 버튼 안에서 어떤 버튼 눌러주셨을까요? 매도요. 너무 뻔했나요? 네. 자, 자세한 내용 좀 들어볼까요? 전략을. 지난주 금요일날 CJ시푸드 그리고 오늘은 재룡산업 작가님이 이불로 이러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불로 이런 거 잠깐 저한테 주시는 것 같아요. 아니, 인기 급상승하고 있어서예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그 재룡산업 같은 경우에 일단 오늘 강한 건 사실이에요. 강한 건 사실인데 날짜를 보게 되면 6월 10일 날 상한가에 붙였거든요. 지금 시간이면은 만약에 조금 더 이제 시세가 간다라면은 상한가 좀 이미 안착이 됐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매수보다는 매도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 가지고 계시면 됐던 영역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 지난주 CJ시푸드 같은 경우 그렇게 말씀드리고 난 뒤에 주가 어쨌든 빠졌거든요. 네. 이렇게 본다라면은 재룡산업도 마찬가지로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재룡산업 같은 경우 이유는 다 아실 거예요. 일단 어떤 부분 때문에 상승이 나온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아실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미국 상원에서 어드밴스 액트법 요게 이제 상원 통과가 됐고 이제 마지막 바이든의 사인만 남았는데 사인이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네. 근데 결국 이 법이 통과가 된 것은 전력 문제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AI발 전력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만 같은 경우에 내유 과학단지에서 일부 정전이 발생됐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에콰도르는 전국 정전이 났대요. 아. 거기는 수력 발전이 75%인데 가뭄 때문에 물이 말라고 수력 발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전 사태가 발생되고 아마 이런 연유들 때문에 아마 오늘 전력 관련주가 다시 한번 네. 또 부각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력주는 빠질 때는 또 기회를 계속 엿봐야 되나요? 그 조정폭 좀 크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또 많이 오른 종목들이 많으니까. 네. 그리고 패턴이 그 CJ시푸드 같은 그런 수산주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 좀 패턴이 제가 볼 땐 비슷하게 가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CJ시푸드가 일주일 연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빠른 접근보다는 충분히 조정을 기다리고 난 다음에 접근하는 네.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기존 이제 우리가 주도주라고 함은 전력, 화장품, 음식료. 근데 좀 비슷한 그림을 또 그리고 있다 보니 많이 오른 종목들에 대한 변동성이 클 때 그 변동성을 좀 더 크게 가져갔을 때 관심이 유효하다. 일단 전력 안에서 오늘 재룡산업으로 체크해 봤습니다. 자, 두 번째 임급중 갈까요? 상대적으로 또 그동안 견조했던 코스피 대형주들도 오늘은 미국 증시와 연동되면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고가 경신하면서 올라왔던 SK하이닉스도 오늘은 쉼을 주고 삼성전자도 쉬고 그동안 좋았던 자동차도 쉬어가고 있죠. 정혜원 과장님, 네. 쉴 때 여기는 기회가 될 수 있을지 그 타이밍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매수와 매도 버튼 어떤 버튼이죠? 네, 그렇죠. 뭐 지금 사실
반도체가 없으신 분들은 정말 올해 상당히 소외를 받았었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좀 반도체 주도 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이기 네. 때문에 뭐 지금 조정시 매수 기회다. 네. 뭐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수 버튼을 눌러주셨는데 우리가 그 조정이라고 하면 그 폭이나 타이밍에 대해서 사실 네. 잡기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SK하이닉스가 계속 갈 것 같더니 SK하이닉스 쉬고 또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네. 같이 또 갈 것 같더니 또 쉬고 그 박자를 어떻게 좀 맞춰야 될까? 오늘 사실 그런 소부장 네. 종목들도 많이 쉬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오늘 뭐 하락은 뭐 특별한 이슈가 있다라기보다는 어제 이제 엔비디아가 하락하다 그렇죠. 보니까 뭐 그러한 영향 때문에 오늘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한 것 같은데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좀 크게 좀 회자되고 있는 이슈가 이제 삼성전자 롱 그리고 SK 하이닉스 숏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네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한 이유가 하이닉스는 지금 워낙에 많이 그동안에 가파르게 달려왔고 삼성전자는 장기간 소외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의 그런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좀 높아지면서 이제는 뭐 하이닉스를 차익 실현하고 삼성전자를 네. 사야 되는 거 아니냐. 향후 또 HBM도 기대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좀 보는 시각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점에서는 뭐 둘 어느 회사를 선택하기보다는 바스켓으로 같이 가져가는 전략이 좀 좋은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사실 어찌됐든 현재는 하이닉스가 워낙에 뭐 좋은 상황이죠. 사실 뭐 악재가 거의 없는 상황이잖아요. 뭐 HBM도 지금 독보적인 상황이고 여기에 최근에 그 레거시 반도체 부분도 뭐 서버 수요라든지 또 최근에 뭐 디램 현물 가격 인상 가능성도 네.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이 실적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뭐 하이닉스가 역시나 가장 반도체 대장주로서 역할을 당분간 계속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여기 또 추가적으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사실 최근에 주가 상승은 무엇보다 뭐 또 HBM 이제 향후 이제 퀄테스트 통과에 대한 그런 그렇죠.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 어찌됐든 두 회사의 공통점은 지금 레거시 반도체가 좀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살아나는, 점, 그렇죠. 네. 또 좀 공급 부족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 이러한 점에서 봤을 때 어찌됐든 반도체 업황은 이제 본격적인 업사이클에 좀 진입한 상황이고 여기에 하나 이슈가 이제 HBM 이슈가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는 거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 요인이 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좋은 상황이고. 현재 시점에서는 하이닉스가 독보적으로 네. 지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한 종목을 고른다기보다는 이제 바스켓으로 좀 가져가시면서 향후에 네.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퀄테스트 통과 이후에 그러한 좀 또 주가 방향성에 대해서는 네.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6일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 있잖아요. 네. 이것도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줄까요? 그렇죠. 근데 사실 국내 증시에 한해서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바스켓 전략을 네. 말씀드렸는데 만일에 해외 주식까지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이 3사를 같이 바스켓으로 마이크로? 그렇죠. 네. 같이 하셔야겠죠. 그래서 네. 사실 뭐 어떻게 보면 3사가 이제 같이 동반해서 이제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일단은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SK 하이닉스 반도체 업종은 지금 네. 계속해서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다음 주는 이런 실적 모멘텀이 좀 부각될 수 있는 한 네. 주이기 때문에 다음 주는 상당히 그래요.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또 IT주 전반에 훈풍을 불어넣어줄 수 있을지 관전 포인트로 SK하이닉스 매수 버튼 말씀 주셨습니다. 네, 지금 종목 사이렌 울리고 있네요. VI 발동 종목 시황센터 연결해 살펴보죠. 권미정 캐스터. 네, 지금 사이렌 울리면서 상승과 하락하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종목들이 상방과 하방 VI 발동됐는데요. 한선 엔지니어링, 아미코젠 같은 경우가 VI가 발동됐습니다. 우선 VI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VI 특징주는 오늘은 하락하는 종목에서 들고 왔습니다. 오늘 지수가 모두 하락하기는 하지만요. 모든 상승하는 종목보다 하락하는 종목 수가 더 많아서 체감하는 지수는 더 나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방 VI에 걸린 종목 한화 시스템을 첫 번째 특징주로 들고 왔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방상주 강세 방위사업청과 수주 소식까지 발표하면서 급등했던 한화 시스템인데요. 오늘은 하나와 한화 시스템 또 하나오션이 미국의 필리 조선소를 인수한다는 소식까지 들렸습니다. 이 소식에 하나오션 장 출발 직후 6%대 강세를 보였다가 오전장에는 상승폭을 대거 반납, 현재는 6%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른 그룹주들 하나와 하나오션도 현재는 모두 하락 반전한 점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요, 콜마홀딩스로 들고 왔습니다. 콜마홀딩스가 어제 오전 11시경에 밸류업 정책에 동참하겠다고 공시를 냈습니다. 어제는 약세 마감했는데요. 오늘은 계열사 콜마 BNH와 함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콜마 B&H가 장 초반부터 강한 흐름 나오다 보니 함께 주목받은 것 같기도 한데요. 오늘 10시경과 11시 30분경에 상방부에 발동되면서 24%까지 급등했고요. 현재도 15%대 강한 흐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VR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VI가 발동된 사이렌 종목 안에서 인급중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단기적으로 올랐던 코스피 대형주들, IT라든지 자동차 쪽에서 쉼을 줄 때 쉬었던 일부 화장품, 음식료, 전력 쪽에서 반등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오늘 하락 종목 수가 더욱더 많다 보니 오늘은 하방 VI가 발동됐던 한화 시스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한 급등 이후에 우리 겨루기 종목으로도 나왔던 종목인데 이 종목은 변동성이 다소 크다가 리스크로도 지적이 되기도 했는데 오늘 또 유독 낙폭이 깊기도 했는데요. 정태근 이사님, 단순 차익 실현일지 매수 기회일지 어떤 의견 주셨어요? 일단은 매도 의견인데요. 매도 매도 겨루기 의견인데 종목인데. 어떤 분인가요? 제가 아는 분인가 일단 혹시? 자세한 내용 들어볼까요? 알겠습니다. 네네. 일단 지금은 매도 의견이에요. 매도 의견이고 좀 시간을 두고 이제 한오션도 그렇고 한시스템도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대한 근거를 좀 제시하게 되면은 일단은 아침에는 상승 출발했어요. 했는데 요거는 일단 미국 진출 첫 진출이라는 큰 의미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상승이 나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위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회사가 지금 이제 미국 내에서 신규 군함 수주 잔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 상황이고 이게 필라델피아 해군기지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정비하고 수리 정도는 아마 되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신규 수주가 없다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악재라고 봐지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7,161만 달러 적자가 났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매도지만은 근데 추후에는 왜 매수가 되냐고 말씀드리면은 분명히 하나오션이 진출했을 때 미국 군함과 핵잠수함 그렇죠. 수주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갔을 겁니다. 지금 네. 미국의 세계 조선소로만 이 군함이라든지 잠수함 수주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의 잠재적 위협은 중국이거든요. 근데 중국이 최근에 선박 군주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매년 이지스함 2척, 호위함 2척, 핵잠수함 4척이 필요한데 네. 요것도 지금 소화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낙수 역할을 해가지고 이 방금 말씀드린 필리 조선소 쪽으로 한 대 정도는 받지 않을까. 이건 좀 가능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적자 그리고 선박 수주 잔고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추후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가시화가 되게 된다라면은 그때 가서는 호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하나 시스템에 대해서는 다소 이제 어떤 쪽을 보는지에 따라서 네네. 시선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태근 이사는 일단 지금 좀 숨 고르고 갈 수 있는 시간에 대해서 좀 더 보수적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인급종 살펴봅니다. 오늘 밸류업 이슈뿐만이 아니라 또 일부 화장품주 반등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콜마홀딩스 짚어보겠습니다. 화장품주 여전히 더 잘 나오고 있고 다만 또 많이 올라서 변동성 키우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 적절히 수익 실현을 하고 가자라는 의견도 많았었는데요. 자, 콜마홀딩스를 대표적으로 다른 기타 화장품주에 대한 시각도 들어보죠. 정영훈 과장이 어떤 의견일까요? 네, 화장품도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의 대표적인 주도 섹터죠. 이러한 지금 분위기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물론 단기적으로 이제 수급적인 이슈로 인해서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면서 주가 변동성은 나올 수 있겠지만 어쨌든 펀더멘탈적으로 지금은 계속해서 이러한 실적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기 때문에 화장품 업종 같은 경우에는 좀 롱텀으로 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일단 그리고 콜마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회사는 이제 지주회사입니다. 그래서 상표권 수익이라든지 자회사들을 통해서 이제 배당 수익이라든지 이런 수익을 이제 추구하는 회사인데 대표적으로 자회사가 이제 한국콜마라든지 콜마 B&H 이런 연우 이런 회사들이 이제 자회사로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콜마가 기초 색조 화장품 다 이제 ODM을 하고 있고 여기 이제 자회사인 콜마 B&H가 건기식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다방면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화장품은 아시다시피 한국콜마는 지금 상당히 좀 좋은 상황이죠. 지금 ODM은 업황 자체가 지금 워낙에 지금 좋은 상황이고 여기에 콜마 B&H가 하고 있는 건기식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지난 1분기의 실적을 보게 되면 수출액이 상당히 좀 계속해서 고성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지금은 비즈니스가 대부분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다 지금 좋은 상황이다. 그래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물론 이제 다음 주에 발표할 이러한
과연 이제 밸류업 공시를 네.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또 일단 단기적으로는 중요하겠죠. 근데 뭐 배당 확대라든지 네. 뭐 배당 성향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아마 발표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 현재 뭐 콜마홀딩스의 지금 PBR이 0.5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만약에 어떤 공격적인 그런 주주환원 정책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주가를 좀 레벨업할 수 있는 그런 좀 네. 이슈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계속해서 좀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콜마홀딩스 다음 주 밸류 공시를 기다리면서 매수 버튼 눌러주셨습니다. 네, 이제 미리 보는 임급종 후보 막간 하이라이트 타임으로 살펴볼 텐데요. 지난 임급종 후보로 제시해 주셨던 종목 대상홀딩스와 뷰웍스, 일단 뷰웍스는 긴 호흡으로 제시해 주셨던 만큼 단기적으로는 대상홀딩스 정태근 이사의 종목이 승리 도장을 가져갑니다. 축하드리고요. 자, 이제 오늘의 종목도 만나보도록 할까요? 자, 60초 동안 미래 임급종 후보를 짧은 시간 동안 핵심 포인트 쏙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정태근 이사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60초 갈게요. 일단 휴재를 준비를 했고요. 휴재를 네. 준비했는데 결론은 하나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겼다. 이것만 보시면 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은 소소. 아시겠지만 메디톡스가 소를 네. 제기했었잖아요. 그래서 미국 ITC가 어쨌든 휴재를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물론 10월 달까지 기다려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휴재 쪽으로 분위기가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슈가 아시다시피 6월 11일에 있었는데 그대로 주가가 식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연결되게 되면서 이 예비 판결 승소가 나오게 되면서 아시다시피 북미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는 네.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가를 지지하는 역할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게 되면서 보툴리눔 톡신 레티브가 하반기에 미국에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미 미국 FDA 3월 달에 미국 FDA 품목 허가를 받은 상황이고 캐나다에서도 이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 침투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봐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분기 때 국내 시장에서 성과와 그리고 2분기부터 네. 하반기 같은 경우는 해외 성과까지 충분히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오늘 휴젤이 상승이 나오고 이 상승세가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우, 깔끔합니다. 휴젤. 자, 이에 맞서는 정영훈 과장은 과연 어떤 종목을 갖고 오셨을지 살짝 스포가 나긴 했는데요. 자, 60초 들어갑니다. 네, 저는 뭐 오늘 뭐 주가가 좀 많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폭염 수혜주라고 할 수가 있죠. 빙그레를 오늘 가져 나왔습니다. 네. 오늘 사실 제가 오전에 선정만 종목을 이제 고를 때만 하더라도 한 2~3% 상승에 불과했는데 지금 오후장 들어서 이제 계속 상승세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너무 덥거든요. 그렇죠. 뭐 지금 아시다시피 뭐 여름철이 빙가 업체는 최대 성수기이고 지금 뭐 폭염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에다가 지금 작년의 가격 인상도 단행한 상황이어서 지금 뭐 올해 2, 3분기 실적은 사실상 거의 뭐 시장의 기대치를 훌쩍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거의 당연시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분기 영업이익 한 600억 정도 수준으로 전년 대비해서 한 30% 이상 시장 컨센서스 상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사실 국내 내수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지금 메로나 같은 경우에 지금 인기가 상당히 지금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네. 정말 장기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삼양식품 제2의 또 불닭볶음면 네. 또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오르겠지만 지금도 여전히 네. 좀 초입이 아닌가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여러분 더운 여름날 메로나 하나 하시죠. 빙그레와 그리고 휴젤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임급종 정태근 이사 그리고 정영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